드루킹보다 심각하다. 국민의힘 당무위가 내놓은 당원 게시판 논란 조사 결과입니다. 한동훈 전 대표도 곧장 입장을 냈는데요. 제 가족들이 그 익명이 보장된 당 게시판에다가 윤 전 대통령 부부 비판적인 사설, 칼럼 이런 걸 올린 사실이 있다는 것을 제가 나중에 알게 됐어요. 마치 제가 제 이름으로 쓴 게 있는 것처럼 발표를 한 것도 있던데 그건 명백한 허위 사실입니다. 그런데 같은 날 장동혁 대표 중도와 함께 포용을 언급했습니다. 중도는 어느 한쪽에 치우치려는 가운데가 아니라 어느 한 지점이 아니라 좌우를 모두 포용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는 말씀 깊이 새기겠습니다. 왜 이 시점에라는 의심 어린 시선과 사과하고 빨리 털어야 한다라는 요구로 또다시 의견이 갈린 국민의힘. 새해를 앞두고 나온 당원 게시판 조사 결과 발표가 내부 갈등으로 옮겨붙고 있습니다. 예, 뭐 좀 잠잠해지나 싶었던 국민의힘 내부 갈등 상황이 다시 해를 바뀌는 이 시점에서 격화하는 분위기입니다. 어제 사실은 민주당 내에 이슈가 더 많았기 때문에 그런 뉴스가 쏟아지는 가운데 어제 오후에 갑자기 이 이른바 단계 사건의 조사 결과가 툭 하고 언론에 공개가 됐습니다. 신영 의원님, 일단 그 내용을 보면 당무감사위가 문제가 된 계정들에 대해서 한동훈 전 대표 가족 5명의 명의와 그 문제의 글 쓴 사람이 동일하다 이렇게 확인을 했네요. 예, 그중에서도 2개의 IP가 아주 87.6%라는 상당히 많은 비중의 반복되는 글을 사실은 올린 것으로 확인이 된 거죠. 예. 3주 전에도 사실은 이호선 위원장이 중간 발표를 하면서 실제로 결국에는 결론은 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뭐 강남병 소속이고 휴대폰 끝자리가 동일하고 자녀 실명까지 나오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누가 봐도 이거는 한동훈 가족들이 했구나, 아니면 이거는 뭔가 의도와 고의와 그런 작전이 들어간 것이다 라는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국민들은 다 알고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궁금했던 거는 한동훈 전 대표가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하고 진솔하게 사실 털고 갈 것이냐. 예.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는 그런 한동훈을 포용할 것이냐 아니면 내칠 것이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전히 뜨거운 감자였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사건을 그냥 덮고 갈 수는 없다. 그러면서 이런 최종 결과에 대해서 이호선 위원장이 강력하게 그래도 메시지를 낸 것으로 보입니다. 예, 상당히 상세하게 어떤 인물에 대해서 어떤 부적절한 글이 올라왔는지를 일목요연하게 어제 언론에 공개를 했습니다. 김기흥 의원님, 그런데 사실 어제 나올 줄 몰랐어요. 예상하셨습니까? 저는 뭐 나올 가능성이 좀 있다고 봤던 게 예. 뭐냐면 당내에서 이 당원 게시판 문제가 언제든지 수면 위로 올라올 수 있는데 당무감사위원회에서 이례적으로 이제 중간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이거를 해를 넘기기 전에 뭔가 발표를 하자. 그리고 한 2주간의 기간이 있는데 저희 입장은 그렇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한동훈 전 대표나 아니면 가족들이 썼다고 볼 정황이 굉장히 다분한데, 그렇다면 이게 당무감사위원회와 윤리의 어떤 당내의 어떤 법적인 어떤 공적인 어떤 조치 전에 예. 한동훈 전 대표가 선제적으로 본인이 이거를 가족한테 물어보면 뻔히 아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먼저 좀 말씀해 주시기를 좀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정치적인 문제 아닙니까? 다른 것도 아니고 당시 당 대표였는데 당사자와 가족에 관한 문제입니다. 다른 사안에 대해서는 좀 유연한 자세를 볼 수도 있지만 당사자와 가족 문제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게 좀 엄격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작년 이 문제가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하는 분과 한동훈 당시 대표를 지지하는 사람의 감정의 문제로 굉장히 골이 깊었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그 당시의 상황도 있었고 지금 지났지만 당무감사위원회에서 이런 결과가 좀 나온 거라고 생각한다면 발표 전에 저는 한동훈 전 대표가 정치력을 좀 발휘하기를 저는 원했고요. 예. 무엇보다도 저희가 당무감사위원들이 당사에서 외부 서버 관리 업체로부터 IP 정보를 최종적으로 확인한 게 지난 26일입니다. 예.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당사자인 한동훈 전 대표에게 저희가 물었습니다. 근데 입장 표명을 안 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상황을 감안해서 늦었지만 그래도 어제 해는 게 해를 넘기는 것보다는 낫다. 예. 그리고 제가 한 말씀 더 붙이자면 어제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민주당의 악재가 많은 날 아닙니까?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걸 했다고 한다면 역으로 한동훈 전 대표를
좌표를 찍어서 공격한다고 한다면 여당의 악재가 없는 날 예. 이슈가 약간 뉴스를 더 크게 하기 위해서 그런 날을 고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정무적인 어떤 고려가 들어가지 않고 당무감사위원회의 예. 어떤 수순에 의해서 플랜에 의해서 어제 발표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해를 넘기지 않기로 이제 시점을 정했다는 취지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거는 오히려 새해가 되면 이 문제는 털고 간다 뭐 이런 취지인가요? 그렇죠. 예. 가장 잘 풀 수 있는 거는 한동훈 전 대표가 사실대로 말씀을 주시는 게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그 판단하는 분들이 당원이든 국민들이 볼 때 야, 저 정도면 그렇게 문제 삼을 건 아니다.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이게 충분히 문제가 되겠구나. 그거를 판단을 본인이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고 그거는 당원과 국민한테 맡기면 되는 거고요. 예. 그런데 그게 아니라 굉장히 지나치게 법적인 부분 그리고 익명 게시판에 대한 개인정보 부분에 지나치게 천작하다 보니까 문제를 좀 키운 면이 없지 않아 있다고. 신영 의원께서 살며시 미소를 짓고 계신데요. 예, 실제로 이게 예. 털고 갈 수 있는 이슈가 아니잖아요. 사실은 이제 윤리위원회로 넘어갔기 때문에 이제 장동혁 대표는 윤리위원장을 빠르게 임명을 하고 예. 이 안건에 대해서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징계를 어디까지 가져갈 건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차후 그런 수순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1, 2월 넘어갈 수밖에 없는 이슈이고요. 지금 많은 그 당내 사람들이 결국에는 고름을 짜내야 된다. 그리고 이호선 위원장도 들이박는 소는 돌로 쳐 죽인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이슈이다. 그래서 국민의힘은 연말 연초를 이제 한동훈 어떻게 보면 죽이기, 한동훈 몰아내기 이런 이슈로 사실은 정치면 뉴스를 점철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당사자의 반응이 어제 바로 나왔습니다. 마침 방송에 출연 중이어서요. 한 전 대표가요. 가족이 글을 올린 건 나중에 알았다. 이렇게 사실을 인정했지만요. 책임질 일은 아니다. 이런 입장입니다. 또 장동혁 대표가 이 게시판 문제를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신뢰하던 장동혁 의원에게 네. 이 상황을 설명했어요. 이 장 대표가 되고 나서 1년이 훨씬 지난 얘기잖아요. 1년이 다 지나서 정치 공세를 위해서 다시 악용하기 위해서 이걸 꺼내는 걸 보고 이거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제 가족이 제 정치적인 배경을 이용해서 뭘 받거나 갑질을 하거나 이게 뭘 상납하거나 부동산 투기를 하거나 그러면 관리 책임 같은 게 당연히 정치인에게 네. 있겠죠. 그렇지만 이게 그런 일은 아니죠. 네, 김윤영 의원님. 친한계인 김윤영 의원님이라고 오늘 불러야겠네요. 가족이 글을 올린 건 나중에 알았다. 이렇게 인정은 했는데 그럼 이건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이런 입장인 건가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것은 한동훈 전 대표에게 물어볼 게 아니라 장동혁 지금 당대표에게 물어보면 됩니다. 예. 장동혁 대표가 수석 최고위원 시절, 즉 작년에 방송에 나가셔서 한동훈 전 대표가 관련된 게시글 단계 관련돼서는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수차례 하셨습니다.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 같은 경우는 장동혁 대표에게 확인 전화를 하시면 전 충분히 소명할 수 있을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아까 쭉 얘기를 다 듣고 있었는데 되게 안타까운 부분은 저희 당에서 이렇게 공직자의 가족에 대해서 이렇게 엄격한 기준과 잣대가 있었더라면 아마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그렇게 쉽게 몰락하진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엄격한 잣대가 있었으면 김건희 여사가 저렇게 엄한 실수를 했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저렇게 국정에 부담이 줬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 나아가서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이 어제 발표한 자료를 자세히 보시면요. 굉장히 모순된 점이 많습니다. 우선 한동훈 전 대표는 당원 게시판에 가입한 적도 없다는 점을 수차례 얘기했고 당시 법률위원장이었던 주진희 위원장이 이를 입증해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발표한 자료에는 한동훈 전 대표의 동명이인인 한동훈 전 대표가 글을 썼던 내용까지 포함을 했고요. 예. 더 나아가서 조사 기간 역시 2023년 1월 13일부터 2025년 4월 27일까지 했습니다. 이 기간을 자세히 보면 2023년 1월 13일 같은 경우는 한동훈 전 대표가 법무부 장관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당직을 가질 수도 없고 당원 게시판에 접근할 권한조차도 없는 시점입니다. 그런데 조사 기간에 넣었지 않습니까? 일단 조사 기간에서부터 틀렸다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더 나아가서 작성된 글, 즉 한동훈 전 대표의 이름으로 작성된 글들 중에서 굉장히 거친 언사들이 많았는데 예. 한동훈 전 대표는 당원 게시판에 가입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 글은 전부 다 허위인 겁니다. 그런데 지금 어제 발표한 자료를 보면 한동훈 전 대표 당원 게시판에 한동훈 전 대표 명의로 남아있는 글을 마치 한동훈 전 대표 가족들이 썼는 것처럼 발표를 했거든요. 즉 이 자료에 대해서는 허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더 나아가서 한동훈 전 대표 보통 이런 사건을 지금 당무감사위 같은 경우는
국가로 치면 검찰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예. 검찰이 사건을 넘길 때 특정인을 지명해서 사건을 넘기지 사건을 어떻게 넘기지는 않습니다. 법원에. 즉 이 말인즉슨 특정인을 제대로 지정하지 못했다는 거는 이 조사가 얼마나 제대로 잘못되었는지를 반증하는 전 증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왜 지금 시점에서 이 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것이 어쩌면 한동훈 대표를 배려줬다고 하는 건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절대로 동의하지 못하겠는 게 지금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이 이런 식으로 민주당의 저희가 국민의힘 민주당의 거세게 공세할 수 있는 시점을 예. 2번, 3번이나 놓치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한동훈 전 대표를 배려해서 그런 겁니까? 한동훈 전 대표 그런 배려 필요 없습니다. 민주당과 공세해야 될 시점인데 그런 배려 필요 없이 아무 시점에는 하셔도 상관은 없는데요. 적어도 국민의힘이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 민주당과 싸우는 시점에서 국민의힘 발목 잡는 행태는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김기웅 의원 덧붙이실 말씀 있으세요? 같은 당에 있는 분인데 이렇게 이견이 있어서 좀 명구스럽습니다. 그런데 저는 한동훈 전 대표가 당대표를 하셨잖아요. 지금 본인이 볼 때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지금 상황에 대해서 싸우고자 한다면 본인이 솔직하게 말씀하시면 될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본인은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한동훈 본인은 안 썼다는 겁니다. 그러면 본인의 개인 정보가 도용되는 겁니까? 그거 확인해 보셨습니까? 그렇다면 여하튼 우리가 뜬구름 잡는 게 아니고요. 동일 휴대전화 번호, 그다음에 동일 주소지, 동일 IP, 동시 탈당 등 여러 가지 상황을 본 겁니다.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에게 물었습니다. 당무감사, 본인이 지금 당원 신분 아닙니까? 그거 왜 거부하십니까? 질문을 하면 답변을 하시면 됩니다. 떳떳하시면 하면 되는데 그걸 안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겁니다. 나는 일단 안 했다. 그럼 그 개인정보 가족들이 한 겁니까? 가족들이 뭘 했습니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셔야죠. 근데 뭐라고 하십니까? 사설과 칼럼 그냥 올렸다는 거잖아요. 사설과 칼럼 올렸는데 왜 그 문제 없지 않습니까? 사설과 칼럼을 올렸으면 근데 그거에 대해서 왜 이렇게 소극적으로 대하십니까? 제가 제 가족들이 누군가 비판하는데 칼럼하고 사설만 올렸다고 하면 전 당당할 것 같거든요. 그게 아닙니다. 지금 그럼 당무감사 관련해가지고 지금 부적절한 욕설과 비하와 그리고 원래 한 사람은 하나의 아이디를 가지고 하루에 3개 이상 못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다 어겼습니다. 집단적으로 된 글들이 있고요. 그 글들이 어떻게 됐느냐. 1차적으로 기사화되고 2차, 3차 돼서 그게 당원 게시판을 통해서 실질적인 어떤 당론으로 전체적인 여론 형성에 영향을 줬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문제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한동훈 전 대표에게 제발 본인이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일단 인정하시고요. 당무 관련해서 이 부분에서 본인이 협조를 하십시오. 그냥 나는 안 했다. 우리 가족은 사설과 칼럼을 올렸다. 이렇게 무책임하게 말씀하시면 저도 그렇고 지금 여기 나오시는 분도 예. 그렇고 둘이 왜 이렇게 돼야 되는 겁니까? 이게 한때 당대표로서 했던 사람의 책임감입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겠는데요.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동훈 전 대표, 왜 한동훈 전 대표를 당대표로 뽑았겠습니까? 대통령과 잘 지내라고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가족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욕설을 하는 그런 비하나 그런 도배, 그런 댓글이 올라갔다고 했을 때 그 문제에 대해서 당당하게 왜 대응하지 못합니까? 왜 묵혀둡니까? 이런 거 가지고 저희 싸우는 것도 굉장히 속상한 일입니다. 예. 짧게 변론. 김용 의원 짧게 하고 네. 이동학 의원이 너무 오래 기다렸어요. 지금 두 분이 김용 의원 짧게 말씀하시죠. 그 욕설에 문제가 됐다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했겠죠. 지금 수사기관이 조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법적으로 모욕이나 비판이 과도한 명예훼손의 비판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수사기관에 의뢰하십시오. 수사기관에 의뢰 못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 나가서 지금 우리 당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가치 중에 지금 민주당의 8대 합법 저지하기 위해서 국회에서 지금 농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농성 8대 합법 중에서 3가지 부분 표현의 자유입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우리 당이 지난번 특검에서 통일교 때문에 저희 당 당원 명부 압수할 때 어떤 식으로 막았습니까? 당당법 기치뿐만 아니라 당원의 명부는 그 무엇보다 소중하다면서 당원의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 특검에도 맞섰지 않습니까? 이번 당원 게시판은 익명 게시판입니다. 그 시스템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이번 당무감사는 그 시스템을 무너뜨리는 거기 때문에 한동훈 전 대표가 그 시스템을 막기 위해서, 그 시스템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까지도 참았던 거고, 근데 사실상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이 모든 개인정보를 다 오픈했기 때문에 이제서야 말씀을 드린다는 점 말씀드리겠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한동훈 전 대표에게 통보했는 거는 문자로 왔습니다. 문자로. 월요일 날 문자로 저는 온 걸로 알고 있는데 한동훈 전 대표한테 문자로 와가지고 어떻게 그게 수신이 제대로 되는지 알 수 있겠습니까? 그 말씀까지 덧붙이겠습니다. 뭐 계속
뭐 하나하나 오갈 수 있는 토론이 거의 진행되고 있는데 조금 다시 한 발 뒤로 좀 물러서 볼게요. 이동학 의원님. 네. 지금 보시기에 사실 24시간 필리버스터 이후에 한동훈 전 대표가 수고하셨다라고 하면서 하나가 되어서 뭐 뭉쳐야 될 때 뭐 네. 이런 메시지 올려서 이거 뭐가 유화 제스처 있는 거 아니야 했는데 다시 며칠 만에 이렇게 지금 재점화가 됐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축출하려고 하는 시도다 이렇게 보십니까? 축출하려고 하는 시도라고 보여지는데 장동혁 대표가 시동만 켜고 악셀은 안 밟는 모양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뜨뜻미지근하게 하면은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지켜보는 입장에서는 빨리 민생이나 이런 걸로 좀 싸웠으면 좋겠는데 해일이 몰려와가지고 이미 국민의힘을 덮쳤습니다. 본인들이 허우적대고 있는데도 여전히 해일이 몰려오기 전에 이것이 내 조개다, 네 조개다 이 싸웠던 거 가지고 그 조개를 찾으러 계속 다니는 거거든요. 좀 한가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고 한동훈 대표는 처음부터 이렇게 인정할 거였다면 차라리 처음부터 인정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유감 표시를 하고 넘어갔었더라면 이게 어땠을까? 근데 정무적으로 이미 다루는 것에 대해서 너무 서툴게 대응을 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사과와 유감 표명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황우여 전 뭐 대표라든지 아니면 유승민, 뭐 이준석 그리고 뭐 심지어 지금 한동훈계라고 일컬어진 김근식 이런 분들까지도 그 글들에 비판적 대상으로 다 올라와 있습니다. 그게 좀 이상하죠. 그리고 첫 번째는 익명 게시판을 지금 굉장히 강조하면서 사실은 이것이 국민들에게 알려지면 안 되는데 당이 이거를 어겼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하는데 예. 실제로 이 게시판 운영의 원칙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댓글을 횟수가 제한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다 어겨서 또 올렸단 말입니다. 그 가족들이. 그리고 그것은 업무방해적 성격을 갖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칼럼, 뭐 사람들의 기사 이런 것만을 퍼나는 것처럼 또 인터뷰에서는 얘기를 해요. 그런데 모욕적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사용됩니다. 예. 그리고 그 글들이 결국에는 이 언론으로 퍼날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여론 조작. 이게 한동훈 대표가 정치를 하고자 사람들 앞에 끊임없이 나와가지고 뒤에서 음침하게 이러면 안 된다라고 본인이 주장을 해놓고 본인 가족들이 지금 음침하게 그런 일들을 한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본인도 가족들이 했다는 것을 인정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께 정확하게 유감 표명하고 다시는 이런 여론 조작 안 하겠다. 적어도 이런 것들 의견 표명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그거를 여전히 안 하고 오히려 지금 역공세를 취하면서 또다시 이 자잘한 문제 가지고 그거 가지고 계속 싸움을 이어나가고 있는데 바람직하지 않다 말씀드립니다. 예. 김영 의원님, 사설 칼럼만 한동훈 전 대표는 말했는데 사실은 어제 당무감사의 조사 결과 보면 저희가 방송으로 좀 옮기기 부적합한 수준의 뭐 그런 사설 칼럼이라고 보기 어려운 그런 글들도 있긴 있었거든요. 네, 그 대표적인 예로 지금 목줄 얘기가 있는데요. 그 글은 한동훈 전 대표와 동명이인 한동훈이 쓴 글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제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이 발표한 자료에는 한동훈 전 대표 가족이 썼다고 나와 있죠. 그 자체가 지금 틀렸다는 겁니다. 이동학 최고위원께서 모욕적인 단어 써서 뭐 그런 글이 있다고 얘기하셨는데 저걸 다 전수조사 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저기 지금 대표적으로 얘기 들어서 뭐 나경원 의원을 비난하는 글이라든지 황우여 전 대표를 비난하는 글 같은 경우는요. 사실상 동명이인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글을 썼는 걸로 지금 당원 게시판에 남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 자료 자체를 신뢰할 수 없고 저 자료 자체를 제가 100% 신뢰해서도 안 되고 전수조사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너무 단정적으로 한동훈 전 대표 가족이 저런 모욕적인 단어를 썼다고 얘기하시는데 그럴 것 같으면 경찰 수사하는 게 맞죠. 근데 그게 안 되지 않습니까? 제가 그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저기에서 그러면 어떤 부적절한 표현을 했는지는 인정을 하시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무조건 어떤 특정 몇 개를 가지고 안 했다고 얘기하면서 전체를 안 했다고 하는 건 호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설과 칼럼 가지고 올렸다고 해서 그걸 누가 비판하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등이라고 표현하셨거든요. 그러면 부적절한 표현이 있다는 걸 인정하셔야죠. 그래서 저는 다른 거 아니고 민주당 쪽에서 정청래 대표나 가족이 이재명 대통령을 공격한다. 그거 봤을 때 그게 징후가 있단 말이죠. 근데 그거를 경찰에서 수사해야 된다. 이렇게 갈 문제가 아닙니다. 물어봐서 당대표가 그런 거 있으면 인정하거나 사과하거나 아니면 아니라는 거 하면 되는 거잖아요. 모든 것들을 검사식의 어떤 사고방식을 통해서 법 얘기한다가 지금 뭡니까? 1년 어떻게 보면 해를 넣으면서 2, 3년 동안 이렇게 싸운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 본질이 뭡니까? 당대표와 당대표 가족 때문에 이게 이렇게 된다는 게 당 대표를 했던 사람으로서의 어떤 책임감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의문입니다. 예, 신영 의원님. 앞서 패널들이 언급을 잠깐 하긴 했는데 사실은 어제 민주당에게는 굉장히 뼈아픈 날이잖아요. 원내대표가 의혹으로 스스로 물러난 그런 날인데 오후에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이 국민의힘에서요. 이런 결과를 발표하면서
결과적으로 뉴스가 좀 덮여버린 그런 게 됐거든요. 어떻게 보면 민주당에서는 이런 표현이 뭐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고마운 일이다라고 해야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어제 이 발표 타이밍을 어떻게 좀 보세요? 사실은 뭐 민주당 입장에서는 충격적인 그런 사건들이 터진 거기 때문에 그래서 뼈아픈 날이기도 한데 실제로 국민의힘도 여전히 뭐 요지부동이구나라는 부분에 있어서 국민들이 아유 우리 정치 혐오를 오히려 양쪽 다 불러일으킬 수 있는 안타까운 날이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실제로 한동훈 대표는 예전에 장관할 때부터 저희 국회에서 보면 결국에는 본인의 잘못은 절대 인정을 안 합니다. 그래서 꼬투리 잡히거나 아니면 사과하면은 오히려 그것이 더 확산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절대 본인의 잘못에 대해서는 덮고 간다. 그러면서 예전에 채널A 사건에서도 핸드폰 20자리 번호 절대 안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추가 수사가 안 됐고요. 또 여러 가지 공직자 문제에 있어서도 가족의 딸 그런 논문 문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표절이나 아니면 짜집기나 이런 의혹이 있었을 때도 결국에는 덮고 갔습니다. 이번 건도 일부의 잘못된 부분을 크게 침소봉대해서 마치 본인은 지금 학살당하고 있는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는 거긴 한데 정말 통 큰 정치를 하고 리더십을 발휘한다고 하면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처음부터 인정을 하고 부적절했지만 그럴 수밖에 없었던 본인의 그런 상황을 국민들한테 소상하게 얘기하는 게 맞았다. 끝까지 인정하지 않고 우기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뭔가 한동훈의 이미지라는 것이 엘리트주의 정치, 완벽남 이런 것들을 계속 고수해야 되기 때문에 이미지 정치를 여전히 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러면서 이번 사건이 단순히 작은 일로 끝날 수도 있었지만 정말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한동훈 전 대표가 당당하지 못하다라는 이미지를 더 크게 할 수밖에 없는 앞으로도 계속 이슈가 될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고 보입니다. 예, 김기웅 의원님, 이거는 뭐 이 가치 판단을 떠나서 절차를 좀 여쭤볼게요. 네, 예. 어제 한 전 대표에 대한 징계 권고 뭐 2년 뭐 정지 이런 게 안 나왔어요. 왜냐면 현직 당직자가 아니라서 그런 거죠. 맞습니다. 앞으로 뭐 어떻게 절차가 이루어지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 윤리위원장이 지금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좀 빠르게 하는 게 좋다고 얘기하는데 그게 당원 게시판뿐만이 아니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저희가 공천위원회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적어도 빠르면 1월이고 늦어도 2월까지는 만들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저는 그렇습니다. 보면 작년에 이 문제가 불거졌을 때 당시에 이제 한동훈 대표 있을 때입니다. 제가 공개적으로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저 한동훈 대표가 만약에 본인과 가족이 연루돼 있다면 그거에 대해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이 문제 때문에 한동훈 대표를 끌어내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참 반대한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 정치를 풀 수 있는 거고 대통령이 있고 집권여당 대표가 있는데 따로 다른 식으로 익명의 어떤 공간에서 이렇게 공격하는 부분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당대표라는 것도 엄청난 직위에 있는 겁니다. 권한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개적으로도 뭐 비판 많이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익명이라는 공간에서 그리고 한동훈 대표나 한동훈 가족이 그 당시에 본인의 하나의 아이디로 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이거는 몇 명이 큰 여러 명이 한 것처럼 했다면 그거는 여론은 부풀린 거고 여론을 조작했다는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나 싶습니다. 예, 이동학 의원님. 네. 윤리위원회가 국민의힘 상황 계속 지금 민주당 네. 의원께도 여쭐 수밖에 없는데 국민의힘 윤리위가 구성이 안 됐기 때문에 결론을 못 내립니다. 그럼 해 바뀌어서 당분간은 이 내용이 계속될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내용은 계속될 것이라고 봅니다. 예. 근데 민주당 입장에서야 속내는 뭐 좋을 수 있죠. 장동혁 대표 업어드리고 싶다는 사람들도 많은데. 그런데 이것이 계속 지속되면 지속될수록 국민들이 도대체 저 당은 어디로 가는 거냐. 보수 세력이 완전히 망가졌다. 이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이 장동혁 대표의 정무적인 능력이 이게 민주당이 위기 때마다 나타나가지고 뭔가 구원해주는 듯한 느낌으로 계속 이런 것들을 다룬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내용이 지속되면 지속될수록 질이 멸렬한 상황이 계속될 겁니다. 그리고 사실은 윤리위원장 임명 이거 왜 바로 안 하죠? 도대체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예. 우리가 이해운 장관 후보자 지명했을 때 그날 바로 최고위에서 정무적인 결단을 내렸잖아요. 출당을 바로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 출당도 바로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정무적으로 한동훈 대표 정말 싫다면 바로 그냥 정무적으로 차라리 출당을 시키세요. 그게 아니고 지금 과거에 보면 김계리 씨 있잖아요.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를 맡고 있는데 네. 이분 입당한다고 할 때 그건 또 입당 안 시켰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뭐 김예지 의원이나 뭐 이 장애인들 포함해서 이 혐오 발언을 했던 그 유튜버는 또
그대로 입당을 시켰고요. 기준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왜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공격은 하면서 이렇게 질기게 살려두는지. 그러니까 뭔가 시동만 켜고 악셀은 안 밟는다는 얘기가 딱 이제 그런 표현인데 그런 식으로 계속 갔다가는 저는 한동훈 대표로부터 장동혁 대표가 결국에는 이 되치기를 당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가져봅니다. 김우영 의원님,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이요. 지난 16일에 저희 방송에 출연해서 연말 안에 장동혁 대표가 변화의 메시지를 내지 않으면 안 된다, 낼 거라고 믿는다라고 했는데 오늘이 12월 31일입니다. 그리고 바로 전날인 어제는 이른바 장동혁 대표 체제의 당무감사위에서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고요. 데드라인 넘겼네요. 어쩔 수 없다고 봅니다. 장동혁 대표가 지금 처해진 현실 자체가 녹록치 않을 겁니다. 본인이 지지하는 세력들은 더 강성 메시지를 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그런 상황에서 오히려 중도로 나가는 메시지를 낸다며 자신의 지지 기반을 다 잃기 때문에 전 어려울 거라 생각을 합니다. 지금 나가야 될 길은 중도로 나가야 되는 게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각종 지방선거 지역별 여론조사를 봤었을 때 국민의힘이 수성하고 있는 지역에서조차도 지는 여론조사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더 이상 ARS 조사조차도 국민의힘이 더 이상 우위에 못 가지고 있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면 장동혁 대표는 변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당대표의 무게고 본인의 지지층이 무너지더라도 당이 이기기 위해서는 더 확산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 그런 모습을 못 보여주고 있는 점에서 굉장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장동혁 대표가 해야 될 일은 보수 내부에 더 오른쪽에 치우치신 분들 잡는 게 아니라 조금 더 가운데에 계신 분들을 향해 나가야 되는데 아직까지 본인의 말씀을 지키지는 못하는 것 같아서 굉장히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한동훈 전 대표와 오세훈 서울시장이 뭐 겹치는 지인의 결혼식장에서 이렇게 뭐 만난 적이 있다면서요? 네, 저도 저 자리에 갔었는데 예. 이게 이제 기자분 결혼식장이었었는데 예. 의도치 않게 우연히 오세훈 시장과 마주쳤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인사를 나누셨었고요. 예. 그리고 전날 더 재밌는 일은 사실 전날 행사장에 같은 건물에 있던 18층에서는 우리공화당 행사가 있었습니다. 사실 보수 쪽에서는 가장 오른쪽에 계시는 분들이지 않습니까? 그 당원분들과 우연치 않게 마주치게 됐는데 저도 옆에서 사실 좀 되게 어떤 모습이 나올까 하면서 봤는데 오히려 그분들께서 먼저 한동훈 대표에게 악수를 요청하면서 굉장히 응원의 메시지도 보내주셨거든요. 예. 제 말인즉슨 지금 장동혁 대표가 보여줘야 되는 모습이 저런 모습입니다. 지방선거에 나가실 분들에 대해서 지방선거 이길 수 있도록 독려해주고 더 나아가서 우리 편뿐만 아니라 본인이 지지하는 세력뿐만 아니라 지지하지 않는 분들까지 만나고 포용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 모습을 못 보여주는 장동혁 대표가 저는 굉장히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다만 이게 결혼식장에서 우연히 조우한 거기 때문에 저걸 오세훈 시장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 뭐 정치적 조우 이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 사진을 그렇게까지 해석할 네.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신혜영 의원께 여쭐게요. 데드라인은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이 말했던 그 데드라인 연말까지 장동혁 대표가 변화의 메시지를 내야 한다. 근데 뭐 연말 이제 뭐 몇 시간 남았습니다만 안 낼 거라고 가정하고요. 네. 연초에는 나올까요? 계속 지금 타임라인이 지연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뭐 새해 첫 벽두부터 그런 메시지를 낼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장동혁 대표가 하여튼간에 하루에 1도씩 바뀌겠다고 했잖아요. 그런 면에서 뭔가 준비는 하고 있을 거다. 다만 이번에 이해훈 장관의 그런 지명 이런 것들을 보면서 장동혁 대표 이렇게 얘기했죠. 우리가 당성을 최우선으로 해야 되는 그 점이 더 부각되는 국면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는 내부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것들에 대해서 청소를 하고 그다음에 또 메시지를 낼 준비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지금 장동혁 대표의 타임라인이 조금 계속해서 지연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이가혁 라이브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가혁 라이브는 평일 오후 5시 TV와 유튜브로 실시간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